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 약 420쪽과 PPT 220여 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려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후 1시 30분을 지금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법원에 출석할 때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눈을 감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부축을 받고 이렇게 출석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총재 출석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제로 고령이죠. 그러다 보니 본인의 지위라든지 그런 것과 별개로 체력적인 부담 또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병원에도 입원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또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의 주장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얼마나 건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까지도 오늘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 고령인 점이랑 건강 문제가 구속 여부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 이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예. 그리고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여 구속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혐의 사실의 소명, 즉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도주 우려라든지 또는 주거 부정 아니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갖추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피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피의자의 그 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두루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학자 총재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여러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통일교에 몸담았던 전직 고위 인사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이 내놓은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이야기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설령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고령이기도 하고 또한 과거에 또한 최근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만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루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차적인 사정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지금 한 총재에게도 이 혐의를 포함해서 4가지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4가지 혐의인데요. 이 부분 지금 특검이 다 혐의를 좀 증명할 자신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내란 혐의 수사 특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김건희 씨에 대한 특별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통일교 관련된 수사가 핵심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 후에 여러 가지 관련 수사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일교 관련된 부분을 미리 집중적으로 중점을 뒀거나 또는 증거들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의 이 관련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 기각된다 하더라도 기각의 사유가 중요하겠죠. 예.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부구속 상태로 수사하도록 하라라는 취지라면은 특검의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 또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등등의 사유라면은 자칫 여러 가지 좀 곤란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자신하에 예. 증거들이 수집됐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오늘 받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를 밀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그 정당법 위반 혐의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앞서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통해서
뭐 국민의힘 명단 확보하기도 했잖아요. 이 혐의는 왜 빠진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더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정당 내의 여러 가지 좀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 결정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 총재에게 적용한 4가지 혐의는 주로 금전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현재 특검이 수사하면서 어느 정도로 혐의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수집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즉 권성동 의원에게 전해졌다고 특검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그리고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고가의 금품을 전달하라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지시한 혐의 예. 또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 내부의 자금에 대한 횡령 혐의 또 외국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러 교사한 혐의만 지금 현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만약 통일교 교인들을 이제 집단적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뭐 지휘하거나 또는 압력을 가해서 특정 정당에 국민의힘에 이제 당원으로 이제 입당하라고 시켰다면 예.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입당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집단적으로 입당한 결과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빠진 이유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즉 만약 통일교 신도들이 다수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하더라도 뭐 여기까지는 뭐 밝혀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입당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이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좀 불법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인식 하에 지시를 해서 예. 그런 행동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지시 없이 우연히도 또는 자발적인 교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입당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을 한학자 총재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수의 통일교도가 교인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했고 입당을 했고 명부를 비교해보니 겹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겹칠 경우에도 실제로 동일 인물이냐 각각의 인물들이 그리고 또 이 각각의 인물들의 입당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입당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아야 이게 단순히 우연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정치 행동인지 정치 활동인지 아니면 통일교 차원에서 또 한학자 총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는 행동인지 등을 따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혐의 입증보다는 뭐 아직 소명 단계다 뭐 이렇게 봐서 정당법 위반 협의는 구속영장에서 좀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특검팀이 오늘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서 검사 8명을 투입했고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220여 쪽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내용이 많다고 구속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료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자료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서가 420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420쪽 전체가 어떤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이냐 아니면 420쪽이 앞부분에는 그런 법리적인 내용,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뒷부분에는 뭐 당원 명부의 일부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증거로서 잡힌 것이냐 등등은 제가 정확히 뭐 그 420쪽을 볼 수는 없으니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예.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겠고요. 네. 다만 이 분량, 의견서의 분량이 420쪽이다. 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220쪽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허투루 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 지켜봐 달라라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면 이렇게 양이 많고 할 말이 많고 증거가 많은데 기각이 되면 안 된다. 발부되어야 한다. 발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법정에서 이제 법관의 판단을 받는 그런 법률적인 사안이지만 기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숫자까지도 언급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짐작합니다. 예. 특검이 무엇보다 한 총재가 앞서서
세 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에 강조할 전망인데 그 후에 한번 자진 출석을 하긴 했잖아요. 네. 이런 특검의 주장은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이 부분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번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진료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고령이기도 하고 예. 또 지병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3번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간 것이다. 그러니 도주에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 협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증거를 인멸할 것도 아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라고 한학자 총재 측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특검 측에서는 애초에 출석 요구에 응해서 신속하게 조사에 응했으면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수사에 피하는 상황이었다. 수사를 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을 끌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그 출석을 함으로써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즉 3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안 시간이 상당 시일이 지났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통일교 측에서는 또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준비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애초에 다 여러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안은 넓게 보면 정치 그리고 또 정치인, 정당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물리 밑에서의 교섭 또는 협상 또는 구명 요구 등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바로 응하지 않고 이제 뒤늦게 세 번이나 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한 것들을 볼 때 어디선가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또는 앞으로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특검이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7월에 특검팀이 통일교 측을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문서 자료라든가 PC 파일, 또 윤 전 본부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상황이고 통일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런 통일교 측의 주장은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거가 다 수집됐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라는 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제한적입니다. 예. 그리고 압수 목록을 정확히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물적 증거들이잖아요. 물적 증거들이고 그리고 수사 초기에 다음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측의 이야기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그대로 없다. 라고 직접 연결하기는 좀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한학자 총재는 굉장히 종교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예.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가 한번 이루어졌고 또한 그런 압수물들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감춘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지 않는 것만으로 한학자 총재가 자유로이 있는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의 요지일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압수수색과 구속의 필요성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앞서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 만나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넨 것에 대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1억 원이 든 게 아니라 10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줬다는 입장인데 이 주장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법관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소가 될 텐데 기소된 후에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이 세뱃돈 주장 예. 또는 넥타이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최초에 내놓은 언론 등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은 받은 게 없다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을 보니 구체적인 진술을 한 관련자들이 있다는 게 알려졌죠. 그리고 또한 사진도 있었다. 물론 전달하는 사진은 아닙니다만 예. 쇼핑백을 든 사진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진을 또 이제 핵심 관련자의 가족이 또 촬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왔죠. 이런 것을 볼 때 권성동 의원도 처음에는 아예 받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예. 그래서 받긴 받았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1억 원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제 법원에서 볼 때는 만약 처음부터 넥타이를 받았다면 예. 또는 세뱃돈을 받았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처음부터 전면 부정하다가 불리한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 걸음 물러섰는데 그 부분을 과연 얼마나 신빙성 있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 물론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만약 오늘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된다면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만약 네. 그렇다면 구속 후 조사는 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지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이 구속된 인물들의 주장이 만약에 다르다면 구속 후 조사에서 모아놓고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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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네. 쉽지 않습니다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굉장히 큰 일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구속을 가정할게요. 구속 후의 수사는 조금 더 특검 측에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내에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지금 현재 등을 졌다 하더라도 이제 이 교단의 몸을 담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속 후에는 조금 더 입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밝히지 않고 지금은 일부만 밝혔을 가능성도 있어요. 관련자들이. 그런데 구속 후에는 조금 더 진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겠고 또한 오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입당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새로운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진술이. 그리고 또 대질 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대질 조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질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런 좀 부인을 하는 그런 저항하는 태도를 좀 꺾기 위해서 보여주고 또한 한 자리에 불러 모은 다음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자백을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찌 보면은 다른 증거가 명확하다면 굳이 대질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대질 조사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의하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대질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특검은 이런 대질 조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물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한 총재랑 공범으로 지목된 통일교 2인자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그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한학자 총재가 정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특검 측은 하고 있겠고요. 하고 있고 반면 한학자 총재 측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내비쳤습니다. 즉 통일교 차원에서 누군가 결정을 해서 누군가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주었거나 선물을 주었거나 청탁을 했거나 하더라도 예. 이게 곧바로 한학자 총재가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 입장에서도 끝까지 한학자 총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진술들을 감출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 물론 저희가 단정할 수 없고 전제할 수 없고 저희는 예측을 할 뿐입니다만 네. 특검 입장에서는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시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공범으로 지목되어서 수사를 받고 또한 구속영장 심사를 함께 받는
그런 그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예. 과연 특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디까지 준비를 했고 어디까지 내세울 수 있을지 저도 사실 그 예.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주목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특검이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일반 현금 5천만 원, 관봉권 5천만 원으로 나뉘어 전달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이 중 관봉권이 든 상자 포장에 한자로 왕자가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특검의 칼끝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뻗어나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특검은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만약 가정입니다만 만약 이 임금 왕자가 지난번 대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있었던 그 왕자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예. 이 왕자가 결국 통일교칙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저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왜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저렇게 보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단순히 그게 어떤 일종의 해프닝이라든지 또는 약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기행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 또는 종교인과 결탁을 해서 불법적인 대선 자금을 받았고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정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으로 임기를 수행했다면 이 부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대통령 당선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해당 정당의 민주적인 운영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임금 왕자가 어려운 한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여러 명의 이제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중에는 무속 관련된 인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왕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특히 손바닥에 썼던 임금왕자와 이 상자 포장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그 임금왕자가 같은 사람이 같은 의미에서 쓴 것이냐 등등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 통일교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손바닥에 쓴 임금왕자가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잘 자금을 수령했고 앞으로 저희가 이걸 잊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확인된 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수준까지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글쎄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한 그런 스캔들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총재 영장심사 관련해서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고요.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어요. 네. 보석 신문기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보석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재판받는 피고인이 이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법상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보석 청구가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필요적 보석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10년 이상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서 재판받을 때는 이제 필요적 보석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조항이 임의적 보석인데요. 이 필요적 보석 조항과 별개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아니면은 피고인 측의 청구에 의해서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변호인 측도 이런 이제 형소법 95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제 96조에 의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정확히 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 그리고 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보석을 허가해 달라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증거에 그러한 주장의 증거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차례, 뭐 10여 번 가까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죠. 네, 그렇다면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 안 나오는데 보석된 상태에서는 재판에 나오겠느냐. 그러네요. 네, 보통 보석이 허가된다면은 물론 거처를 제한하긴 하죠. 네, 주거지를 제한하고 이동도 제한합니다만 강제로 또 재판을 받으라고 끌고 오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구치소에 있는데도 그게 안 됐는데 자택 등으로 어제 나간다 하면은 더더욱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이 점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특검팀이 어떤 점들을 추궁했을까요?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무려 17시간. 17시간. 네, 넘게 예. 진행됐고 조서 열람을 하는 시간을 빼더라도 12시간 가까이 조사가 됐는데 예. 이거는 아마 이제 피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네, 심야 조사까지 다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2번 나오지 않도록 또 2번 부르지 않도록 이제 양측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했던 이제 즉시항고에 대한 그 포기 결정, 그리고 또 예. 석방 지휘가 정치적으로 볼 때 뭐가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또 과거의 전례에 비춰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과연 그게 범죄냐? 지금 특검은 단순히 국회처럼 진상조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기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겁니다. 즉 수사한 후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없으면은 종결되는 것이고요. 만약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면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을 확인을 해야 입건을 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상 다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부르기 전에 당시 이 일과 관련해서 관여했던 관련자들의 검사도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다 미리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시 이 일을 재구성하는데 일단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에 있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당시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범죄에 해당하느냐. 네네. 예. 이 부분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당시 결정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범죄 사유가 있다고 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방면에서 또 수사를 해서 범죄 사실을 증명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